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강우창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치학에서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또는 지리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이란 인간 생활에서 사용되는 지리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의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결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상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서로 다른 대상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지리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내에서 고양이 먹이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고양이가 출몰하는 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와 해당 지역에 나오는 고양이의 개체수를 결합하여 지도상에 표현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학 연구에서 GIS가 활용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심 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간상에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도를 그리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료를 시각화하면 표나 스프레드시트의 형태로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패턴, 추세 및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적인 현상들은 공간상에서 무작위적이거나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한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도를 그리는 것은 자료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를 그릴 경우 비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청중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GIS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환경 또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많은 통계 자료들이 행정구역 단위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자료들은 지역의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 정부도 이 지방 지표를 통해 인구, 가족,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주제에 따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가 작성되는 분석 수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의 경우 한국 전체의 불평등 지수는 존재하지만 시군구 또는 읍면동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의 행정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연구에 필요한 통계 자료가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GIS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GIS는 공간 계량 경제 모형과 같이 환경과 맥락이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모형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공간적 자기상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과 범죄율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 서로 이웃한 지역의 부동산 가치와 범죄율은 더 유사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상관이 있는 자료의 경우 기본적인 선형회귀 모형이 가정하는 동분산성과 독립성의 가정이 위배됩니다. 공간 계량 경제 모형은 자기상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공간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공간 모형으로 공간 시차 모형 또는 스페셜 레그 모델과 공간 오차 모형, 스페셜 에러 모델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전파 혹은 확산의 문제를 다루는 데 유용하고 후자의 경우는 모형에서 발견된 공간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되지 않은 변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치학에서 한 국가가 민주화되었을 때 인근 국가의 민주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가 인근 지역의 시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확산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공간 시차 모형은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존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는 지도 그리기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19세기 말 유럽은 콜레라의 위협에 휩싸였고 런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콜레라의 원인은 공기에 의한 전염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런던 소호지구의 의사였던 존 스노우는 이러한 설명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노우는 사망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사망자의 주소를 검은색 사각형으로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는 주소는 검은색 사각형을 층으로 표시했습니다.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표시된 검은 사각형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브로드가에 공용 펌프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용 펌프는 런던 시내 곳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사망자가 브로드가의 공용 펌프 주변에만 위치했습니다. 지도에 표시한 사각형과 펌프의 위치를 보고 스노우는 콜레라의 발생이 공용 펌프의 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펌프 손잡이를 제거해서 사람들이 펌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고 이후 콜레라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정치학에서 GIS를 활용한 시각화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주제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의석수로 전환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 혹은 현직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거구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리맨더링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의 이름과 셀러맨더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당시 매사추세츠주 상원의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되었는데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는 자신이 속해 있던 민주공화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획정된 선거구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선거구의 모양이 살라만더와 유사하다고 해서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둥이와 발톱 그리고 날개까지 달린 동물의 모습으로 해당 지역구를 묘사한 정치 풍자 만화가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 게리맨더링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매 10년마다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고 인구의 변동을 반영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합니다. 이때 새로운 선거구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구 동등성, 즉 각 지역에 속한 유권자의 수가 가급적 유사해야 합니다. 둘째, 연속성, 지역구의 경계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셋째, 조밀성, 보기에 이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충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반면 조밀성의 경우 이를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제시되었지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직접 지도를 그려보고 미적으로 이상한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석 배분의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정치인들뿐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쉽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보고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대중적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지도상에 표현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난 그림은 지난 202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 구청장 선거의 결과를 행정동 수준에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푸른색 계열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지역, 붉은색 계열로 표시된 행정동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행정동을 나타냅니다. 색깔의 농도는 득표율 차의 정도를 반영합니다. 색깔이 짙을수록 득표율의 차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대통령 선거와 비교할 때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한 행정동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북 지역과 강서 지역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처럼 관심이 되는 변수의 값이 지리적 경계에 의해 정의된 폴리곤들 사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색깔을 통해 표현하는 지도를 크로플레스 맵 또는 단계 구분도, 등치 지도 등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선거 결과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변화를 표현하는 데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는 비교적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지도를 그리는 데는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쉐입 파일과 속성 정보, 즉 선거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결합하고 이를 공간상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ArcGIS, QGIS, R, Python, Stata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중 ArcGIS와 Stata의 경우는 유료이지만 QGIS, R, Python 등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쉐입 파일은 지리 정보를 전달하는 파일 형식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대개의 경우 지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이 함께 제공됩니다. 한국의 지리적 경계를 담고 있는 쉐입 파일은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에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는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에서 매년 새로운 센서스 행정구역 경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2020년 시군구 수준의 경계 파일을 압축 해제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4개의 파일이 한 세트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dbf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속성 정보를 담고 있으며 prj는 투영 좌표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속성 정보인 선거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역대 선거 결과를 다양한 지역 경계에서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쉐입 파일과 속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선거 파일을 결합해야 합니다. 화면 왼쪽은 쉐입 파일을 R에서 처음 열었을 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기본 파일의 경우 3가지 속성 변수, 즉 지도가 만들어진 날짜, 시군구의 번호, 시군구 이름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선거 결과를 정리한 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군구 수준에서 자료가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군구를 공통의 키로 사용하여 두 자료를 결합하면 이제 지도를 그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단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결합한 이후에는 통계 프로그램의 시각화 명령어를 활용하여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된 그림들은 R의 ggplot 패키지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위치 정보만을 사용하여 그린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위치 정보를 통해 그려진 시군구 수준의 폴리곤 위에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지도와 마찬가지로 색깔과 농도를 통해 어떤 정당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쉐입 파일과 선거 정보를 결합한 이후 실제 지도를 그리는 과정은 ggplot을 활용한 여타의 시각화 과정과 동일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왼쪽 지도의 X축과 Y축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위경도와 다른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좌표계인 UTM-K GRS 80 타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좌표계는 타원체이자 울퉁불퉁한 지구를 평면상에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입니다. 다양한 좌표계들이 존재하고 좌표계에 따라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크로플러스 지도의 경우처럼 단순히 폴리곤상에 색깔로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좌표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서로 다른 좌표계를 사용하여 저장된 위치 정보를 결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좌표계가 사용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제공하는 많은 자료들이 도분초로 표시되는 위경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왼쪽의 자료는 2019년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현황인데 각 체육시설의 종류와 위경도, 좌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공공체육시설 중 골프장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구에 각각 4개씩의 공공골프장이 있는 반면 종로구와 도봉구에는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분초로 표시된 골프장의 위치를 지도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UTM-K 좌표계를 사용하는 쉐입 파일을 도분초를 사용하는 WGS84 좌표계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GIS를 활용한 시각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